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을지로 일대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흔히 백년 가게로 불리는 노포들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양냉면과 갈비집, 오래된 다방까지 서울의 시간과 추억을 간직한 곳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2의 피맛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1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두루뭉술한 업무 추진비 공개로 질타를 받은 마포구의회가 정기적 공개와 사용 범위를 제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입지 사용도 다양해집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돌봄교실 확대와 고교 무상급식 등이 추진됩니다. 중랑 송파와 함께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에 합류한 강남구는 관련 부서를 꾸리며 공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의정단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난과 인원수 부풀리기 의혹까지 받았던 마포구의회가 최근 업무 추진비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제한 범위와 공개 방식, 그리고 징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업무 추진비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일종의 법 규범. 구의회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 용도나 심야 시간, 휴일 등 업무 추진비 사용 제한 범위가 정리됐고 문건을 매 분기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위반자에 대해 환수 또는 징계 조치한다는 내용까지도 정리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구의회는 또다시 두 번째 업무 추진비를 공개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적혀 논란이 됐던 집행 내역은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신수동 재건축 관련 민원사항 논의, 당인동 발전소 현안 문제 논의 등 어떤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사용했는지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표기한 겁니다. 상임위원장들까지 협조를 다 받았어요. 홈페이지 이렇게 공개하고 또 지난번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니까 될 수 있는 최대한 보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한편 구의회는 홈페이지에도 업무 추진비 관련 항목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지사항에 올렸던 문건을 하나의 항목에 업로드하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의장단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비 사용 교육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면서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계속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시작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교육 관계자와 자치구청장들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25개 자치구청장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2단계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를 보고하며 올해는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딛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과 저희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제도권 공교육에 최대로 풍부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을 결합형 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 지난 2015년 11개 자치구에서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방과 후 학습과 청소년 지역축제가 활성화됐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가 동참하며 돌봄교실 확대와 고교 무상급식 또한 실시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출발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교육 가치와 철학으로 채택돼서 더 넓고 더 넓게 전국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불심양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즐겁게 배우고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향후 4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은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협약식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이처럼 올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완성된 가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합류한 강남구도 공교육을 회복하겠다는 보관을 내세웠습니다. 늦은 만큼 내실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가운데 중랑, 송파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합류한 겁니다. 민선 7기 출범 직후 지구 지정 준비에 들어가 품격 교육 강남을 비전으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모두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지역 주민 모두가 손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올해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기반으로 이를 적극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 내 혁신교육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은 새로 신설된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팀에서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협력강사 지원과 마을성장 프로젝트, 청소년 자치문화 만들기와 혁신교육 지구 협의체 운영 등 학교에 참가 신청을 받아 15개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까지 민관학위원을 공개 모집해 3월부터 혁신교육 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지원하고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남혁신교육지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남구청의 전 부서, 동주민센터가 가칭, 마을과 함께 팀을 꾸려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강남구 삼성 1, 2동에서 활동하는 삼성장학회가 40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삼성 1 문화센터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은 박기호 회장을 비롯해 이재민 강남구 의원, 삼성 1, 2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선발된 10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1,0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1979년 창립한 삼성장학회는 매년 장학회의 날을 지정해 40년 동안 925명의 학생들에게 3억 3,4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으로 33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중 지역별로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가 풀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전자제품 조립업체 등의 입지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동차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은 운전석과 조수석 등 차량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사증후군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대사증후군 검진을 토대로 맞춤형 건강 플랜까지 짜주는 건강관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남편과 함께 보건소를 찾은 강영애 씨. 키와 몸무게를 재고 지방량과 근육량 등 체성분 검사도 받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건강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미리 관리하는 마음으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의 집합체인 대사증후군. 한자리에서 대사증후군 검진과 맞춤형 처방까지 가능한 건강관리센터가 송파구 보건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증상이 전혀 없고 자칫 그냥 방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복부둘레와 혈압, 공복혈당 등 5가지 항목의 대사증후군 검진을 마치면 전문 의료진의 맞춤형 관리가 시작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마다 각기 다른 식단이 짜이고 운동 처방까지 내려집니다. 검진부터 처방까지 모두가 무료입니다.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전문 의사 선생님과 건강 계획을 세우시고 그 건강 계획 아래 전문 영양사, 운동사와 생활습관 상담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30세 이상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대사증후군. 송파구 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과도 협업해 추가적인 전문 상담과 교육 서비스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노원구 태릉 입구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270세대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역세권은 변두리보다 집값이 비싸서 이 젊은 층이 집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청년 부담을 덜어줄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태릉 입구역과는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역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태릉 입구역 청년 임대주택은 지하 2층, 지상 20층 건물이며 총 270세대가 들어섭니다. 이 20대, 30대 때 역세권에 이런 저렴한 가격에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임차보증금 지원, 그리고 월세 지원, 20, 30대 청년들도 역세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 완화와 개발을 통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보금자리를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착공 예정인 노원구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은 원룸형과 신혼부부형 등 3종류입니다. 저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거고요. 네, 이제 원룸이 있고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용으로 해서 전용 30제곱미터와 서울시는 입주 기간은 최장 8년까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오는 5월쯤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건축 심의와 허가를 거쳐 오는 6월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7월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가 올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 심의를 마친 GBC 건립 사업의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옛 한전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구 유입 저감 대책 등에 대한 보완을 이유로 2년 넘게 승인을 보류하다 결국 지난 7일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건물 착공까지 건축 허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같은 인허가 절차에만 최대 8개월이 걸릴 전망. 서울시는 이 같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올 상반기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이제 병행 가능한 절차들은 병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자료 검토 등에 저희 서울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불어 1조 7,4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활용 사업도 착공 시기에 맞물려 속도를 냅니다. 3년 전 확정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건축 허가가 이제 완료되면 그래서 공공기여금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후속 절차인 설계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공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는 현대차 GBC에는 569m,
지상 105층의 업무 빌딩과 호텔, 국제 수준의 전시, 컨벤션, 공연장이 조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들의 소통 행보가 눈에 띕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네 곳곳을 찾아가는 소통 현장, 일명 중랑마시를 통해 현장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동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주민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현장 소통 강화, 민선 7기 류경기호의 핵심으로 낙후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 역시 주민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7개 전체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70가지를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중랑의 미래가 저희들이 봤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랑에 일하시는 분들의 힘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신년 인사회 이후 동별 간담회를 열며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는 류구청장. 국민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희망과 도약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도시 개발을 중점으로 올해를 70개 정책 사업이 실현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별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좀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4일 면목 본동을 시작으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 류구청장. 29일까지 16개 동을 모두 돌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대문구도 기해년을 맞아 신년 인사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올 한 해 동안 주민자치 강화에 힘쓰는 한편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먼저 주민 중심의 지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협치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대문구는 지난해 지역 내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고 올해 14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책은 현장에 있고 지역 현장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새해에도 주민자치회와 협치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청년과 어르신 문제에도 구상을 내놨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지원센터인 청년창업꿈터 2호점 개소에 박차를 가하고 청년주택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1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과 장애인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과 치매 안심마을 확대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종합보육시설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구립 어린이집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도. 이 밖에 오는 2022년까지 400억 원이 투입되는 홍은사거리 지하화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해를 맞아 복지와 교육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예고한 서대문구가 주민들의 기대 속에 기해년 한 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이 지난 16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과 북이 협력해 한반도의 산림과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평양 공동선언문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남북 산림 협력이 미세먼지 감소와 병해충 방제로 이어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산림 복원 노하우가 남북 산림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해 진행한 현장 민원실을 통해 200여 건의 주민 제안이 이어지자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올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한 11억 4천만 원에 8억 원이 더해져 20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성북구는 다음 달 8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제안받습니다. 제안된 주민 참여 사업은 구청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동구가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며 매월 최소 27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된 어르신은 소정의 의무 교육을 받은 뒤 환경정비, 복지시설 관리, 급식 도우미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용산구가 오늘 25일까지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 대상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입니다. 공모 분야는 청년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과 창업, 그리고 교육훈련 등에 대한 사업으로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 신청서와 제안서,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 등록증 한 부를 구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 얘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실린 중랑소방서 이성식 소방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소방관이 된 사연, 지금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는 이 소방관의 얘기는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사는 요즘 시대 작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